매일 아침 가정부는 수백억 원짜리 저택에서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재벌 총수가 그녀를 뒤쫓기로 결심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 커피를 건네받는 사람, 그가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 순간부터 묻힌 비밀, 찢어진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은 북쪽처럼 매섭게 춥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습기와 부드러운 바람만으로도 너무 오래 야외에 앉아 있으면 몸이 으스스해질 만큼 충분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아침이면 지민은 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민은 성북동의 한 부유한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그녀의 일은 아침 6시에 시작했지만 5시 15분이면 그녀는 이미 조용히 주방에 와 있었다. 주방은 넓고 반짝였으며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리고 약하게 불을 켰다. 주인들을 위한 차를 끓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메뉴에는 없는 커피 한 잔을 타기 위함이었다. 지민은 커피 가루통에서 커피를 조금 꺼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너무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고 흔적을 남기지도 않았다. 손님 접대 후에 흔히 버려지는 작은 설탕 봉지 2개는 그녀가 미리 따로 보관해 둔 것이었다. 물이 끓자 지민은 커피를 타고 뚜껑을 닫은 다음 낡은 청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보조 출입구를 통해 저택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아침 거리는 한산했다. 몇몇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장사를 시작하는 노점상들이 보였다. 빗자루가 낙엽을 스치는 소리가 길가에 나지막이 울리고 드문드문 자동차 소리가 지나갔다. 지민은 약 15분 정도 걸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이었고 바쁜 사람들은 대개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늘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공원 모퉁이 낡은 돌벤치 위에는 그녀가 처음 본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허리가 굽고 헝클어진 백발의 몸을 충분히 감싸주지 못하는 얇은 외투를 걸친 할머니였다. 옆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안에는 잡동사니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지민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할머니의 가난한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눈빛이었다. 간절하거나 교활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이 서린 눈빛이었다. 그날 지민은 지나쳤다가 멈춰서서 다시 돌아왔고 그날부터 커피 한 잔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민은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에게 방해받거나 더 심하게는 쫓겨나는 것에 익숙한 듯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커피를 꺼냈다. 제가 오늘 좀 진하게 탔는데 할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선뜻 받지 않았다.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지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다. 지민은 가볍게 웃었다. 억지 없는 미소였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커피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감쌌다. 할머니는 잔을 입가에 가져가 작게 한 모금 마셨고 김이 피어올라 주름진 눈가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지민은 할머니가 한결 편안하게 숨을 내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옆 벤치에 앉았다. 많은 것을 묻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그저 그곳에 있어 주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디서 일하니? 지민은 살짝 놀랐다. 할머니가 먼저 질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 근처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누구 집인데?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진우 대표님 댁이요.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1초, 그리고 2초간 멈칫했다. 할머니의 눈빛은 평범한 놀라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으로 변했다. 마치 수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을 들은 것처럼. 진우. 할머니는 아주 작게 반복했다. 지민은 바로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눈앞에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고 있었다. 네. 대표님 댁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바로 대답은 없었다. 지민이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 집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니? 2달 남짓 됐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지민은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지만 그녀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가볍게 털었다. 이제 돌아가 봐야겠어요. 늦으면 안 여사님께 혼날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내일도 올 거니? 지민은 멈칫했다. 아주 작은 질문이었지만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뒤돌아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가 싫지 않으시다면요. 할머니는 웃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지민은 서둘러 떠났다. 늦을까봐 조금 더 빠르게 걸었다. 그녀는 뒤에서 할머니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함이 아니었다. 희망에 가까운 어떤 것이었다. 지민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주방은 불이 켜져 있었고 안 여사님은 업무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드나들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어디에 갔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의 행동을 더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2층 큰 유리창 뒤에 한 남자가 말없이 서 있었다. 이진우. 그는 지민이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뭔가 다른 표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았다. 피곤한 것도 서두르는 것도 아닌 안도감.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욱 싫어했다. 그의 시선은 지민이 들고 있던 천 가방에 머물렀다.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그가 기억하기엔 충분했다. 진우는 돌아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아무도 작은 커피 한 잔이 거의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일은 모든 것이 오늘처럼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깊숙이 자리 잡은 저택 안은 모든 것이 차가울 정도로 완벽했다. 반짝이는 돌바닥, 천장까지 닿는 높은 유리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지만 실제로 가족이 살고 있다는 흔적은 거의 없었다. 웃음소리도 익숙한 음식 냄새도 개인의 흔적이 담긴 작은 물건도 없었다. 오직 정돈과 침묵만이 있었다. 지민은 이곳에서 2달 넘게 일하며 암묵적인 규칙을 충분히 이해했다. 일을 잘하되 궁금해하지 마라. 안 여사님이 첫날부터 그녀에게 강조했던 말이었다. 이곳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지만 오래 남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민은 그 말을 똑똑히 기억했고 늘 그대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치 않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눈치챘다. 예를 들면 식탁 위에 빈 의자 같은 것 말이다. 매일 아침 지민은 이진우 대표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6명이 앉기에도 충분한 긴 식탁에 그는 홀로 앉았다. 하지만 식탁 한쪽 구석에는 늘 수저 세트가 미리 놓여 있다가 결국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치워지곤 했다. 처음에는 지민도 실수인 줄 알았지만 이틀째, 사흘째,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그랬다.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이진우 대표가 아침 7시 정각에 일찍도 늦지도 않게 식사를 하러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섰고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확인하듯 훑었고 커피를 보기 위함은 아니었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아무도 쳐다볼 필요 없다는 듯. 지민은 재빨리 그의 앞에 커피를 놓았다. 블랙, 설탕 없이. 그녀는 첫 주부터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진우는 무표정하게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지민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가 말할 것이고 그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가 있었다. 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커피 향이 적네요. 지민은 멈칫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뒤에 서 있던 안 여사님도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제가 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식사를 했지만 그의 시선은 커피잔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란 없었다. 아침 식사 후 진우는 서재로 올라갔다. 지민은 평소처럼 정리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오늘 커피 향이 적네요. 그녀는 자신이 조심했다고, 아주 조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서 작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었다. 팔기 위해서도 보관하기 위해서도 아닌 이 집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지민은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2층에서 이진우는 창가에 서 있었다. 여기서 그는 지민이 늘 나가는 보조 출입구를 볼 수 있었다. 오늘이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말이다. 그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일단 인식하고 낮아있지 않았다. 진우는 쉽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보안 카메라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빨리 감은 영상.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 진우는 멈춰서서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천 가방은 집의 물건도 아니었고 일하는 도구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는 뒤로 물러나 팔짱을 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성급한 결론이 없었고 오직 질문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은 늘 답을 필요로 했다. 그날 오후 지민이 거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 안 여사님이 다가왔다. 지민 씨. 네. 지민은 1초 정도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즘 아침에 밖에 나갔니? 네. 시장에 몇 번 물건을 사러 나갔어요. 그녀는 진실을 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안 여사님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편안하지도 않았다. 여기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가 직접 갈 필요는 없어. 네.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님은 통제 밖에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명심해.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무거웠다. 지민은 침묵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은 이제 모든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집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진우는 늦게 돌아왔고 지민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여전히 긴 식탁, 여전히 한 사람, 그리고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다. 진우는 앉으며 식탁을 훑어보았고 익숙한 그 자리에 시선이 멈췄다. 1초 후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치우세요.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네, 그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지민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안 여사님도 멈칫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민은 천천히 다가가 그 수저 세트를 치웠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지민은 뒤편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다.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 그녀의 어머니였다. 지민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갈 거야. 그녀는 작게 말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위층에서는 이진우가 아직 잠들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그를 더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 아침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가방을 든 지민, 길,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의 눈빛. 뭔가 잘못한 사람 같지 않고 오히려 옳은 일을 한 사람 같았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감각을 싫어했다. 통제 밖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다시 여러 한 프레임에서 멈췄다. 지민이 누군가에게, 한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보였다. 진우는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저 지켜만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뒤따라갈 것이고 가정부가 자신의 등 뒤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가 시끄러웠다. 하지만 공원의 한 작은 구석에서는 낡은 돌 벤치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은 지민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도 올 것이다. 이진우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고 모든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 불분명한 것이 있다면 조만간 그것은 밝혀질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큰 불을 켜지 않고 유리창 뒤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시계는 5시 20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가 카메라에서 보았던 대로 지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빨리 걸었지만 서두르지는 않았고 손에는 여전히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너무나 소박해서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진우는 그녀를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지민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마치 습관처럼 조용히 보조 출입구로 나갔다. 문은 부드럽게 닫혔다. 아무 소리도, 아무 부름도, 아무 방해도 없었다. 진우는 몇 초 더 기다리다가 돌아섰다. 10분 후 그도 집을 나섰다. 정장도 전용차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셔츠와 그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개인 차량이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침 공원은 여느 때와 같았다. 운동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몇몇 노점상들이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조용하지도 않았다. 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는 서둘러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돌 벤치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모습은 카메라에서 보았지만 이제 눈앞에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민은 가방을 열어 커피를 꺼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두 손으로 건넸다. 마치 아주 중요한 것을 건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자선도 동정도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특이점도 없었다. 돈이 오가지도 않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그저 커피 한 잔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침묵하다가 다시 이야기했다. 진우의 생각으로는 너무 단순해서 무의미했다. 그는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이게 전부인가? 그저 이 일 때문에 그녀는 자기 집 물건을 가져간 것인가? 진우는 믿지 않았다. 그가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한다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계산된 듯했다. 그가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을 때까지도 지민은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할머니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매일 가지고 올 필요 없단다. 괜찮아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지민은 웃었다. 그 미소는 아주 진실했고 진우가 자신의 집에서 본 어떤 미소와도 달랐다. 진우는 바로 뒤에서 멈춰섰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충분했다. 지민은 깜짝 놀라 뒤돌아섰고 할머니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대표님.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저는.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우는 화내지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집 물건을 가져다가 이 일을 한 겁니까? 지민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네,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자선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지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훔친 건 아니에요. 조금 사용했을 뿐이고 나중에 갚을 거예요. 진우는 옅게 웃었다.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민은 침묵했다. 문제는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멋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말이었다. 진우는 더 말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 아이를 나무라지 말 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할머니의 눈빛은 낯선 사람 같지도 구걸하는 사람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할 만큼 익숙한 눈빛이었다. 누구십니까? 진우가 간결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얼굴의 모든 선을 기억하려는 듯.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진우야. 그의 이름이 불려나왔다. 형식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지민은 눈을 크게 떴고 진우는 멈칫했다. 착각하신 겁니다.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망설임 없이 즉시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착각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이렇게 훌쩍 커버렸구나. 공기가 질식할 듯 무거워졌다.
지민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은 제게 하지 말거라.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할머니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었다. 아들을 못 알아보는 것이냐? 그 말은 마치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지민은 얼어붙었다.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짧고 기쁘지 않은 웃음을 터뜨렸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30년 전에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었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네게 들려준 이야기일 뿐이야. 주위의 공간이 사라진 듯했다. 오직 세 사람과 아무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실만이 남았다. 진우는 할머니를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그만하세요. 그는 지민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민 씨,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민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돌아가야 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줍고 돌아서서 걸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와 할머니만이 남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머니는 눈을 떴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렇다면 왜?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저 내 아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진우는 돌아섰다. 그는 듣고 싶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고 이 일과 관련된 어떤 것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발걸음을 떼기 전에 할머니가 덧붙였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진우는 1초 동안 멈칫하더니 계속 걸어갔다. 뒤돌아보지도 더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것이 나타났다. 답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멀리서 지민은 멈춰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진우가 떠나는 것을 보았고 할머니가 여전히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며 매일 가져다 주던 그 커피 한 잔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공원을 떠난 이진우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도시의 도로들을 한 바퀴 돌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낡은 돌 벤치에 머물러 있었다. 낯선 여인이 그를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불렀던 그곳에. 아들이라는 단어, 그가 수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다. 진우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고 더욱이 믿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그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일 뿐이야. 그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매우 합리적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가짜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운전대를 살짝 내리쳤다. 그는 이 감각을 싫어했다.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결론 내릴 수 없는 이 감각을. 결국 그는 차를 돌려 공원으로 돌아왔다. 지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멀리서 할머니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돌벤치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지민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진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멈칫했다. 그는 빠르게 걸어왔다. 망설임도 오해하는 법도 없었다. 이번에는 멀리 서 있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 앞에 곧장 다가섰다. 다시 말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뭔가 더 절박함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르지 말 거라. 진우가 말을 잘랐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멀리 서 있던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지만 떠날 수도 없었다. 할머니는 진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순자,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단다. 진우는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김지연. 그 이름에 그는 살짝 멈칫했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했다.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 마치 한때 존재했지만 깊이 묻혀있던 어떤 것처럼. 증거가 있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지. 진우는 몸이 굳었다. 4살 때 뒷마당에서 놀다 넘어졌지. 지민은 입을 가렸다. 그녀는 몰랐지만 할머니의 말은 짐작하는 것 같지 않았다. 진우는 침묵했다. 넌 엉엉 울면서 아무에게도 밴드를 붙이게 하지 않았어.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게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어디든 가면 너도 따라갈 거라고 말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너와 엄마만 아는 사실이야. 그 말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억을 정확히 꿰뚫었다. 진우는 1초 동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럼 네가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렴. 진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1초, 2초, 그리고 그가 물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 날에 대해. 김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어. 너는 잠들어 있었지만 싸우는 소리에 깨어났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는 엄마 다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어. 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엄마가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말했지. 할머니는 떨었다. 너는 강제로 끌려갔고 엄마는 붙잡혔어.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지민은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보지 말았어야 할 어떤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크고 분명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는 한 발자국을 내딛다가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진우는 1초, 2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계속 걸어갔다. 지민은 달려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진우가 걸어간 방향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익숙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죄송해요.
지민이 작게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적어도 오늘은 아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 지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옅게 웃었다. 아주 슬픈 미소였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겠니?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차가웠다. 아주 차가웠다. 내일도 올 거예요. 그녀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어조로 말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멀리서 이진우는 공원을 떠났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모든 말, 모든 눈빛, 모든 기억. 그는 차에 올랐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획도 전략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내 아버지께서는?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용기가 없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일단 나타나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우는 머리를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한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떠올랐다. 목소리 아주 멀리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포옹. 공원에서는 지민이 여전히 김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오늘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커피 한 잔은 더 이상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서서히 드러날 진실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잠들지 않았다. 방은 넓었고 유리문은 닫혀 있었으며 도시의 불빛은 희미한 노란색으로 비쳤다. 모든 것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다. 공원에서 들었던 모든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지. 그날 밤 비가 내렸고 너는 엄마 다리를 붙잡았어. 진우는 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큰 거울에는 성공했지만 단정하고 이제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바지통을 걷어 올렸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우연의 일치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애쓸수록 그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졌다. 작은 마당, 비, 한 여인, 그리고 따뜻한 풍. 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돌아서서 욕실을 나섰지만 침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의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고 그는 거의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안에는 수년 전부터 가족과 관련된 서류철, 자료, 문서들이 가득했다. 진우는 캐비닛을 열어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책상에 놓고 열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 학업기록, 보험서류, 자산서류 등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어머니와 관련된 서류였다. 진우는 서류를 찾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처음에는 빠르게, 그러다 느려지고 결국 완전히 멈췄다. 없었다. 사망 증명서가 없었다. 몇 줄의 간략한 정보만 담긴 오래된 사진 복사본만 있을 뿐이었다. 명확한 확인 도장도 구체적인 날짜도 없이 그저 복사본. 진우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우는 뒤로 물러나 책상에 기대섰다. 그는 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믿었지만 이제 와서 바로 그 완벽함이 문제였다. 너무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마치 재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1초 동안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다. 최 변호사님, 내일 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무슨 일입니까? 가족 문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오랜만이군. 내일 보세.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오래된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다. 그녀는 진우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커피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타졌고 천 가방은 여전히 들려 있었다. 지민은 보조 출입구로 나섰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걸어갔다. 공원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더 똑바로 앉아 있었다. 지민이 다가가자 김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보다 눈빛이 더 부드러웠다. 왔구나. 지민은 커피를 건넸다. 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받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한참 후 지민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어제 일 말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지민은 망설였다. 그분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김순자 할머니는 옅게 웃었다. 안 믿는 게 당연해. 믿으면 너무 아플 테니까. 지민은 침묵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가 정말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민이 작지만 또렷하게 물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하지 않았다. 내 생각은 어떠니? 지민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제 할머니의 눈빛은 그녀는 말을 멈췄다.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웃지 않고 그저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어떤 것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법이야. 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이진우는 중년의 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진우의 아버지와 20년 넘게 일해온 가족 변호사였다. 자네, 이 서류들을 왜 다시 찾는 건가? 최 변호사가 손에 오래된 서류를 든 채 물었다. 진우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최 변호사는 진우를 바라보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가 이 질문을 몇 년 만에 하는 건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이죠.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병사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불분명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분명하다고요? 그때는 자네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처리했네. 최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 진우는 옅게 웃었다.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었던 겁니까? 최 변호사는 침묵했다. 진우는 서류를 탁자에 놓았다. 사망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저 복사본뿐이더군요. 설명해 주십시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보다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어떤 일들은 그런 말은 제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답만 하세요. 진우가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긴 침묵이 흘렀고 최 변호사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매우 단호한 분이셨네. 그분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셨지. 진우는 일어섰다. 그렇다면 뭔가 있었군요. 그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듯 말했다. 최 변호사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자네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게라고 말했다. 진우는 돌아서며 물었다. 무엇을 위해요?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점심시간 지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주방에 들어서자 이진우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식사 시간도 아니었고 그의 습관도 아니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자 그가 말했다. 또 다녀왔군요. 묻는 것이 아니었다. 지민은 가만히 서 있었다. 네. 진우는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쉽게 예측할 수도 없었다. 당신은 그 여자를 믿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지민은 준비되지 않았다. 저는, 그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분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힘주지 않았지만 확신에 차서 덧붙였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민은 멈칫했다. 네, 집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지민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묻지 않았다. 네, 진우는 걸어갔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감각이 자리 잡았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날 밤 이진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지만 전날 밤과 달랐다. 이번에는 생각을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고 노란 등불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여전히 그곳에 펼쳐져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벽시계는 느리고 무겁게 똑딱거렸다. 그의 머릿속 생각처럼 어떤 일들은 어른들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법이야. 최 변호사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말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가. 진우는 이마에 손을 짚었다. 그는 늘 아버지를 솔직하고 단호한 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보호는 무엇을 빼앗아갔단 말인가. 진우는 일어나 다시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기억을 찾았다.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어린 시절의 흔적이 몇 개 남아 있었다. 낡은 장난감 자동차, 연습장, 그리고 사진 한 장. 진우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4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고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라 얼굴은 흐릿했지만 미소는 선명하고 따뜻했다. 그가 그 이후 수년 동안 본 어떤 미소와도 달랐다. 진우는 뚫어져라 응시했다.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다. 명확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감정, 한때 존재했지만 묻혀있던 어떤 것. 그는 사진 뒤를 뒤집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메모도, 날짜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진우는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왜? 그는 속삭였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공원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에 서서 물주전자를 들고 있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처음으로 커피가 타지지 않았다. 그녀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제 진우 대표의 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어났고 습관처럼 주방으로 왔지만 마음이 공허했다. 그녀는 식탁 한쪽 구석에 놓인 청가방을 바라보았지만 만지지 않았다. 2층에서 진우는 준비를 마쳤다. 정장도 넥타이도 없이
그저 평범한 셔츠 한 장이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지민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가요. 그가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네, 나와 같이 가요. 지민은 멈칫했다. 어디로요?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지민은 침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미 답하고 있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죠. 차가 저택을 떠났다. 처음 몇 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민은 조수석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았다. 진우 대표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이 침묵도 익숙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은 할머니를 믿으세요? 진우는 그녀를 보지 않고 여전히 길을 주시했다. 믿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요. 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대답이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경기도. 진우가 답했다. 오래된 병원입니다. 지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했다. 시작점을. 오래된 병원은 낙후된 지역에 있었고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다. 일부 건물들은 개조되었지만 많은 구역이 여전히 낡고 습했으며 시간의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입니다. 그가 작게 말했다. 지민은 말없이 옆에 섰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접수대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우는 몇몇 서류를 건넸다. 약 30년 전 기록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여기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여기서 오래 일하신 분은 없습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했다. 거의 은퇴를 앞둔 박 간호사님이 계세요. 그때부터 일하셨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러주세요. 박 간호사님은 5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느린 말투와 뭔가 피로한 듯한 눈빛은 너무나 많은 일을 보아온 듯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사진을 건넸다. 이분이 여기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박 간호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십니까? 그분의 아들입니다.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박 간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희는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박 간호사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아니요. 답은 즉시 나왔다. 돌려 말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지민은 입을 가렸고 진우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박 간호사님이 말을 이었다. 그분은 어떤 사건 후에 이곳을 떠나셨죠. 어떤 사건입니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 간호사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하는 듯 하더니 더 작게 말했다. 자네 가족이 개입했었지. 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어떻게 개입했다는 겁니까? 명백한 불법은 아니었지만 박 간호사님이 천천히 말했다. 모든 것이 재정리되었어. 지민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절차, 서류, 정보들이 정리된 것이다. 박 간호사님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는 법이니까.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었다. 그분은 아이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박 간호사님이 말했다. 그럴 수 없었어.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발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박 간호사님이 멈췄다가 덧붙였다. 한 가지 더 있어. 진우는 눈빛을 더 날카롭게 하며 돌아섰다. 무엇입니까? 박 간호사님은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분은 다시 임신했었지. 공기가 굳어졌다. 지민은 눈을 크게 떴고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곳을 떠난 후에 그분은 여전히 임신 중이었어. 박 간호사님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어. 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무슨 뜻입니까? 박 간호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는 보내졌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살아있습니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 간호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충분하지 않은 답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대표님은 외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아주 세게. 대표님은 그녀는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봤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진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잠시 멈췄다. 진실이 재정리되었던 겁니다. 지민은 침묵했다. 그 말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쉽게 봉합될 수 없을 균열이었다. 경기도에서 돌아온 이진우는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원에서의 김순자 할머니의 모습, 오래된 사진, 최 변호사의 말, 그리고 박 간호사님의 말. 그분은 다시 임신했었지. 모든 것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는 일련의 진실이었다. 하지만 명확해질수록 더 아팠다. 그날 오후 차가 저택문 앞에 멈춰섰을 때 지민은 바로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운전대에 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대표님, 지민이 작게 불렀다. 진우는 그녀를 보지 않고 그저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지민은 망설였다. 대표님 같은 상황이라면요? 진우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끝까지 찾아볼 거예요. 그녀는 꾸밈없이 간단하게 말했다.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진우는 침묵했다. 그 대답은 그를 가볍게 해주지 않았지만 그가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차문을 열었다. 내일은 나와 같이 가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단 며칠 만에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녀가 전혀 관련될 줄 몰랐던 거대한 이야기로 번졌다. 그녀는 김순자 할머니의 눈빛을 떠올렸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았다. 지민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고 엄마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번의 벨소리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익숙하고 따뜻했지만 약간 지친 목소리였다. 엄마, 저예요. 지민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지민은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느려졌다. 엄마가 경기도의 그 병원에서 일하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억해. 왜 그러니?
엄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산모의 케이스를 기억하세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물었다. 수학이 너머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침묵했다. 지민아, 엄마가 솔직히 묻자. 네가 이 일을 왜 묻는 거니? 지민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떤 사람이 과거를 찾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실 것 같아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혹시 김순자 할머니에 대해 묻는 거니? 지민은 멈칫했다. 네, 엄마가 아시는군요. 그 대답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지만 네가 묻는 걸 보니 아마 그 일이 다시 시작된 것 같구나. 지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엄마, 그날 엄마의 목소리가 느려졌다. 그분은 몸이 아주 쇠약한 상태로 실려왔어. 출산 후에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 지민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 누군가가 모든 것을 처리했지. 가족이요? 지민이 물었다. 엄마는 정확히 알지 못해. 그저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지.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분은 엄마는 그분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단다. 지민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는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더 나은 보살핌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졌어. 하지만 그 후에는 엄마는 더 이상 기록을 볼 수 없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민아, 엄마가 그때 침묵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때는 엄마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었다. 너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거니? 엄마가 물었다. 지민은 눈을 떴다. 네, 그저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에 지민은 목이 메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천 가방이 다시 손에 들려 있었지만 오늘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이진우가 걸어 나왔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공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할머니는 느리지만 확신에 차서 일어섰다. 지민은 뒤에 서서 끼어들지 않고 한쪽에 서 있었다. 진우는 우회하지 않고 다가섰다. 할머니는 제가 동생이 있다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 아이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그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저 아들이었고 태어나자마자 보내졌다고만 기억해요. 이름도 명확한 서류도 없었어. 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할머니는 무엇이든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라도요. 김순자 할머니는 몸을 숙여 가방에서 쭈글쭈글하고 색바랜 오래된 종이 조각을 꺼냈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 그녀가 내밀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펼쳐보니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1995년. 그리고 기록번호.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걸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눈빛이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솔직하게 물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옅게 웃었다. 그저 내 아들들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단순한 말이었지만 공기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에 지민은
진우의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앞만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래 걸리겠지만 찾을 겁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과가 아니라 여정을 믿었다. 차는 점점 멀어져 갔다. 뒤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오래된 기록 번호가 적힌 종이 조각을 손에 넣은 후 이진우는 거의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래된 종이 위에 희미한 숫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당장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내 동생은 어디에 있는가? 사흘 후 진우의 차는 경기도의 한 오래된 행정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병원이 아니라 해산되거나 전환된 일부 의료기관의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지민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가 확실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진우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가 답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지민이 뒤를 따랐다. 안쪽은 낡고 오래된 공간이었다. 눅눅한 종이, 냄새와 시간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다. 한 중년 남자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서두르지 않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우는 종이를 건넸다. 이 기록 번호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오래됐네요. 찾을 수 있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답했다. 창고를 뒤져봐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1시간 그리고 2시간을 기다렸다. 지민은 나무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서류철들이 아직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들처럼 높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는 앉지 않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안쪽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치 눈을 떼면 답이 사라질 것처럼. 마침내 그 남자가 돌아왔다.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다행이군. 그가 말했다. 남아 있었어. 진우는 다가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열었다. 병원 이름, 연도, 기록 번호, 일치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산모 이름, 김지연,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맞았다. 그는 계속 넘겼다. 아이에 대한 부분, 성별, 남, 생년월일, 그는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상태, 인계기관으로 이관됨. 진우는 멈칫했다. 어떤 기관입니까? 그가 물었다. 남자는 아래줄을 가리켰다.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지민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름이 없네요. 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중간 코드만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숫자였다. 진우는 서류철을 꽉 움켜쥐었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가리켰다. 진우는 읽었다. 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절차 완료. 후견인 산모가 아니었다. 진우는 1초 동안 눈을 감았다. 지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건물을 나와 그들은 차 앞에 서 있었다.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지민이 입을 열었다. 적어도 사실이라는 건 알게 됐어요.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도요. 지민이 덧붙였다. 확실하진 않아. 진우가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저 사망 정보가 없다는 것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민이 물었다. 진우는 종이 조각을 보다가 멀리 내다보았다. 인계기관을 찾아야죠. 어떻게 찾을 거예요? 변호사와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 진우가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공원으로 돌아왔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들이 나타나자 할머니는 더 빠르게 일어섰다. 무슨 일이라도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희망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다가가 서류를 건넸다. 네.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다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가 살아있어? 그녀가 아이처럼 물었다.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쁜 정보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정보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작지만 진실된 미소였다. 정말 가능하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지민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더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저 의사가 아닌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와 가족 관계자들과 이야기했던 것만 기억해요. 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가족이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충분했다. 지민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세요? 지민이 물었다. 아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그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았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진우는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대표님, 지민이 불렀다. 진우는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녀가 가볍게 말했지만 의미심장했다. 진우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떤 일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그는 계속 걸어갔다. 지민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진우가 가는 것을 바라보더니 지민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 아이를 따라가거라. 그녀가 말했다. 혼자 두지 마.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저녁 진우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종이 조각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세 가지를 바라보았다. 세 조각의 퍼즐, 서서히 맞춰지는 이야기였지만 맞춰질수록 더 아팠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뒤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는 말했다. 옆방에서는 지민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생각했다. 김순자 할머니에 대해, 진우 대표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이런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원치도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엄마, 혹시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엄마가 도울게. 지민은 옅게 미소 지었다. 분명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사람은 여전히 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부산으로 가는 여정은 지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결정되었다. 기록에서 단서를 찾은 지 이틀 만에 이진우는 필요한 모든 것을 완료했다. 변호사와 연락하고 중간 코드를 통해 추가 정보를 조사하고 이전 전입 신고 주소를 추적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맥과 끈기로 인해
퍼즐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현우라는 이름, 경기도의 옛 주소, 그 후 부산으로의 전입. 그리고 현재는 조용하고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주택가에 있는 새로운 주소. 지민은 비행 내내 진우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지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탐색이 아니라 대면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크림색 2층 집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발코니에는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진우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문에 멈춰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지민이 작게 물었다.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아니요라고 말하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하지만 해야만 합니다. 그는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아무도 열지 않았다. 두 번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20대 후반의 남자가 나타났다.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또렷한 눈빛이었다. 경계심은 없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상도 아니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다. 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멈칫했다. 알아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닮아서였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얼굴 윤곽에서 충분히 그랬다. 익숙한 느낌. 지민도 알아차렸다. 그녀는 진우를 보다가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현우 씨입니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저희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그들을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1초, 2초, 무슨 이야기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는 두 분을 모릅니다. 지민이 조금 앞으로 나섰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강요하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더니 진우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가 문을 더 넓게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단순하고 깔끔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현우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말씀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불쾌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진우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공기가 무거워졌다. 현우는 놀라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지민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충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친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진우가 계속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그분들이 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합법적으로 입양된 겁니다. 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충분히 무거운 말이었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진우는 서류를 탁자에 놓았다. 저희는 옛 기록을 찾아냈고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읽지 않고 그저 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은 그가 이틀 내내 생각해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여전히 어려웠다. 이진우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1초 동안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의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해졌다. 지민은 숨을 죽였다. 현우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진우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진우는 웃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그의 쪽으로 밀어보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현우는 서류를 보다가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전처럼 평범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건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저 낡은 서류일 뿐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친어머니가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친어머니요? 진우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에 현우는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그가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민이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고 계세요. 현우는 그녀를 보다가 진우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제가 그는 말을 멈췄다가 끝내지 못했다. 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 분리되었죠.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방을 왔다 갔다 걸었다. 저는 평범하게 자랐고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도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멈춰서서 돌아섰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믿기를 원하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단지 당신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강요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말이었다. 그저 선택지를 제시할 뿐. 현우는 침묵했다. 지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처음처럼 확신에 차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현우가 작게 말했다. 정말 살아계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는 앉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부모님과 이야기할 시간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보다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더 명확한 증거를 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떠날 때 현우는 문을 열어주었다. 처음처럼 긴장된 공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벼워지지도 않았다. 김현우 씨, 진우가 불렀다. 진우가 돌아보자 현우가 말했다. 이 일이 무엇이든 저는 지금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답에 현우는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지민은 역게 미소 지었다. 차가 떠났다. 지민은 백미러를 통해 현우가 서류를 든 채 문 앞에 서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렵지 않으세요? 지민이 물었다. 진우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두렵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찾을까봐 두렵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산의 하늘은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햇살은 부드럽고 강렬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마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등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부산에서의 밤은 서울보다 조용했다. 빼곡한 자동차 소리도 번잡한 불빛도 없었다. 도시는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진우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아래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녔고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우와의 만남은 그가 상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눈물도 포옹도 없었다. 오직 경계심과 보이지 않는 거리감만이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해했다. 30년의 세월은 몇 분 만에 좁혀질 수 없었다. 그는 창문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창처럼 그의 마음도 차가웠다. 뒤에서 지민이 침실에서 나왔다. 아직 안 주무세요?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네. 지민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에게 다가왔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대표님은 그분이 할머니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지만 중요한 징후였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 현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열려있던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이미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옆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를 키워준 부모님. 공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이거 어디서 구했니? 현우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 제 친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두 어른 모두 멈칫했다. 그의 아버지 김웅 씨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너는 믿니?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왜 이제 와서 그들을 찾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저도 몰라요. 현우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몇몇 사실은 그가 말을 멈췄다. 제가 들었던 것과는 달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웅 씨는 일어서서 몇 발자국 걷다가 돌아섰다. 그때 입양 절차가 그리 명확하지는 않았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어.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는 무엇을 아세요? 김웅 씨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저 누군가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것만 알지.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다. 소문이 있었지. 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친어머니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소문이었어. 그 말에 방은 완전히 침묵했다. 그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빠는 확실히 알지 못했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아빠는 그저 너를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일부 짐을 덜어주었지만 모든 것을 덜어주지는 않았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현우가 느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확실하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알아야만 해요. 다음 날 아침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당신 둘이서만. 진우는 그것을 읽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민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분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민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럼 거절하지 않은 거네요. 진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네. 부산의 공원은 서울의 공원과 달랐다. 사람들이 적고 더 조용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탁자도 서류도 없었다. 그저 피를 나눈 두 사람만이 있었다. 현우가 먼저 도착했고 진우가 뒤에 왔다. 그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서류도 증거도 없이 그저 자신만을 데려왔다. 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혼자 왔군요. 네. 진우는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다. 당신은 제 형이라고 하셨죠. 현우가 입을 열었다. 확실합니까?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현우는 옅게 웃었다. 무엇을 근거로 믿는다는 겁니까? 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 느낌, 그리고 제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현우는 침묵했다. 당신은 바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분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주 많이요. 진우가 답했다.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현우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당신은요? 그가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우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 현우는 멈칫했다. 어떤 이득도 어떤 요구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두렵지 않습니까? 현우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왔습니다. 현우는 옅게 웃었다. 처음으로 긴장하지 않은 미소였다. 그럼 저도 그래야겠군요. 그가 느리지만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날 오후 차는 부산을 떠났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공기는 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저 기다림만이 있었다. 서울의 작은 방. 김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문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멈췄다. 문이 열렸다. 이진우가 들어섰고 뒤에는 현우가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였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현우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아주 가까이. 김순자 할머니는 손을 내밀었지만 감히 만지지 못하고 멈췄다. 미안하다. 그녀가 말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현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가 없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 김순자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다가가 할머니를 안았다. 꽉 안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다. 지민은 문가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순간인지 알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진우는 뒤에 서서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바라보다가 다가섰다. 현우가 뒤돌아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서로를 안았다. 길지 않았고 꽉 안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그 후 그들은 앉았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씩 다시 시작할 뿐이었다. 제가 할머니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말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웃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단다. 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진우는 지민을 바라보았다. 봤죠? 그가 작게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우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커피 한 잔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민은 옅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했다. 어떤 것들은 거창할 필요 없이 그저 진실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바로 그때 밖에서는 도시는 여느 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는 한 가족이 서로를 다시 찾았다. 완벽하지도 당장 온전하지도 않았지만 진실된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